제목, 우리가 찾던 최종적인 답은 물리학 밖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 당신이 물리학의 심연에서 응시했던 그 이름 붙이지 못한 실체에 대하여 저는 조심스럽고도 담대한 새로운 길을 제안하려 합니다.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 선생님이 정의한 관계와 정보는 실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차가운 원자설에 갇힌 인류는 영혼을 잃고 유물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를 만드는 본체의 빛, 대의식의 장을 응시해야 할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를 재해석하는 저자 김영교가 물리학의 미완성 교양곡을 완주할 열쇠를 제안합니다. 이제 대의식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인류의 잃어버린 근본을 찾고 보이는 물질 너머의 실체를 재해석하는 저자 김영교입니다. 이제 유물론의 시린 겨울을 끝내는 대의식의 입춘이 시작됩니다. 과학적 원자론을 절충하여 빅뱅 우주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빅뱅의 시작점인 특이점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식의 설계도입니다. 대의식장이라는 거대한 재료 위에 로고스가 명령을 내렸고 그 개념이 폭발하며 지금의 관계론적, 정보론적 물질 세계를 투영해낸 것입니다. 대의식장 이론, 의식이 만든 원자론. 로벨리 교수님, 저는 당신의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서 한 걸음 더 진척된 대의식장 이론을 제안합니다.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이 만든 원자론 위에 서 있습니다. 의식은 물질의 부산물이 아니라 물질을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물질을 경험하듯 이 우주는 대의식이라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정보의 유의입니다. 보통 우리는 눈을 감고 상상하는 세계는 비물질이라 여기고 눈을 뜨고 마주하는 세계는 단단한 물질의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오해입니다. 눈을 뜨고 보는 그 세계 역시 우리의 의식이 빚어낸 정교한 비물질적 영상임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칸트 인식론의 마지막 수수께끼였던 물자체의 정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칸트 선생은 만물을 인식의 표상이라 정의하면서도 정작 물자체를 인식 넘어 외부 세계의 실체로 남겨두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는 대의식장 이론에 따르면 칸트가 예견한 그 물자체 공간조차 결국 대의식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가 전두엽, 측두엽처럼 부위별로 기능이 다르듯 대의식장 또한 정교한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상을 만드는 의식장, 꿈을 빚어내는 의식장,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 물질이다라고 강력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전용 의식장이 별도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처럼 물자체까지 의식의 위계 속으로 완벽히 포섭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미완성 교양곡을 완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미완성 교양곡, 대의식장으로 완성되다. 아인슈타인의 실패와 그 이유. 아인슈타인은 살아생전 우주의 모든 법칙을 하나로 묶는 통일장 이론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천재조차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재료인 정보를 여전히 물리적 원자의 틀 안에 가두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비물질 로고스, 즉 불확정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대의식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대의식장, 인류 최후의 통일장 이론. 이제 대의식장 이론은 물질을 넘어 철학, 과학, 종교를 하나로 묶는 진정한 통일장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고스로 이루어진 원자의 세계입니다. 이 통일장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통합하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을 한데 녹여냅니다. 역사적 착각의 종말.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정지된 땅을 보며 살았지만 실제는 회전하는 행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질이라는 현상을 보며 살고 있지만 실제는 의식이라는 정보의 파동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은 원시적 감각의 한계일 뿐 이제 우리는 실제를 꿰뚫어보는 지적 도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로고스로 만든 원자의 세계. 제가 제안하는 통일장은 단순히 수식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물질에 의식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로고스로 이루어진 원자의 세계. 그것은 곧 창조주의 지성이 물질이라는 형식을 빌려 우리에게 건네는 위대한 대화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창조주란 결코 종교적 도그마가 아닙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우주의 인과율에 따라 나의 의식은 부모에게서, 부모는 조상과 시조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의식의 인과적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필연적으로 닿게 되는 최상위의 근원적 제공자, 즉 우리 개별 존재에게 의식을 공유한 의식의 본체를 저는 대의식장의 위계 질서로서 창조주라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근본이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의식의 위계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와 과학의 높은 담장을 허물 수 있습니다. 이 위계의 정점에서 발현되는 의식의 에너지는 가시적인 형태가 없는 비물질적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불교의 공과 유식학, 그리고 말씀인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의 진리와도 완벽히 합일합니다. 이 성경과 불경의 통합은 종교적 독선과 이질적 해석으로 야기된 거대한 전쟁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종말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표현과 언어는 다르나 두 종교가 가리키는 인류의 로드맵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는 성령에 의한 창조와 물질적 인간으로의 타락, 그리고 성령으로의 회복이라는 66권의 대서사는 불교의 본래 면목인 불성에서 사바세계인 중생으로의 타락, 그리고 다시 성부를 통해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결국 두 경전의 핵심은 동일한 인류의 역사이자 의식의 여정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참한 종교 전쟁은 오직 왜곡된 교리와 이질적 해석이 낳은 비극일 뿐입니다. 대의식장 이론에 의한 사상적 통합은 이 잔혹한 전쟁의 고리를 끊어내고 인류의 교리를 비로소 하나로 통일할 것입니다. 우주의 확장과 감각의 설계. 이것은 철학과 과학, 종교가 공히 대의식장이라는 비물질 세계에서 출범했음을 뜻합니다. 세계를 이렇게 재해석할 때 우리는 최초의 물질과 생명 탄생에 대한 의문은 물론 양자역학의 기괴한 이상현상까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원자론에 의해 빼앗긴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간 의식의 역할로 평가절하되었던 종교의 원리는 대의식장 안에서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며 종교가 오직 의식의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합니다. 본래 종교가 꿈꾸는 이상세계와 유토피아는 이 세상이 유물론이 아닌 의식과 정신 중심의 본질임을 깨달을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인간의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종교의 목적은 우주가 물질이 아닌 의식의 장일 때 비로소 과학과 종교의 벽을 허물고 인류를 창조의 본질로 인도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물질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일 지구 수십 개 크기의 질량이 무에서 생성된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를 의식의 확장이자 로고스 정보의 전개로 보십시오. 그러면 빅뱅과 우주 팽창은 대의식의 활동이라는 지극히 명쾌한 당위성을 얻게 됩니다. 즉, 우주 팽창이란 물리적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대의식이라는 도화지 위에 로고스의 설계도가 실시간으로 그려져 나가는 정보의 전개 과정인 것입니다. 이로써 현대 물리학이 풀지 못한 우주는 왜 어디로 팽창하는가라는 기괴한 수수께끼는 비로소 그 완전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로벨리 선생님이 주장하는 비물질 세계관이 비로소 모순 없는 통일된 진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명백한 비물질의 실제를 믿지 못하고 물질로 오인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위 의식으로부터 부여받은 생존용 입력 코드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속 1600km가 넘는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 실제 속도와 매달려 있는 현실을 온몸으로 느낀다면 단 10분도 견디지 못하고 삶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정교한 감각적 착각 위에서만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의 물질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만물이 파동이자 정보일 뿐이라는 실제를 그대로 느낀다면 나와 너의 경계는 사라지고 인간의 삶이라는 연극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실제가 비물질이라는 진실과 관계없이 설정된 착각 코드 물질에 의하여 인생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라는 로벨리 선생님의 통찰은 바로 이 거대한 감각의 장막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대의식장의 끝판왕, 거장에게 던지는 화두. 로벨리 교수님, 저는 당신의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서 한 걸음 더 진척된 대의식장 이론을 제안합니다.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이 만든 원자론 위에 서 있습니다. 의식은 물질의 부산물이 아니라 물질을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물질을 경험하듯 이 우주는 대의식이라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정보의 유의입니다. 결론. 거장에게 건네는 공동 연구의 손길. 교수님, 이제 물리학의 수식 너머에 있는 관측자의 본질을 함께 탐구합시다. 저의 대의식장 이론과 교수님의 관계론이 만난다면 우리는 인류 6천년의 무지를 깨고 실제하는 세계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학과 형이상학, 과학과 종교가 하나로 녹아드는 이 위대한 연구에 교수님을 초대합니다. 인류의 의식 진화를 위한 이 담대한 여정에 저 김영교와 함께해 주십시오. 진리의 나침반, 저 서속에 진실의 규명에서 인류의 구원까지. 오늘 제가 던진 이 담대한 질문들의 상세한 논거와 해답은 저희 두 저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세계를 재해석하는 삼중주는 오늘 제가 로벨리 선생님께 드린 제안의 본질, 즉 철학과학 종교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세계가 왜 비물질적 의식 세계일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한 진실의 보고서입니다. 나아가 격암유록과 요한계시록의 평행우주는 그 발견된 진실을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한 살인, 전쟁, 환경 파괴라는 절망의 늪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예언이 가리키는 궁극의 지점, 즉 인간의 의식 개혁을 통해 인류의 불행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여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인류의 부정적 운명을 바꾸고 잃어버린 근본을 회복하는 위대한 여정의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담대한 질문들의 상세한 논거와 해답은 저의 저서 세계를 재해석하는 삼중주와 격암유록과 요한계시록의 평행우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리학과 철학, 종교가 어떻게 하나의 대의식장 안에서 숨쉬고 있는지 그 경이로운 지적 탐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유물론의 어둠에 갇힌 인류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메시지가 카를로 로벨리 선생님에게 그리고 진리를 갈구하는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영교의 세계재해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제2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의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인류 영성의 입춘을 알리고 유물론의 어둠을 걷어내는 대의식장 이론 연구와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모읍니다. 보내주시는 후원은 더 깊은 진실을 규명하는 학술 활동과 콘텐츠 제작에 전액 사용됩니다. 연구 및 활동 후원 농협 72101252090496 예금주 입춘 출판 김영교 저자의 세계재해석 시리즈 첫 책 세계를 재해석하는 삼중주 철학과학 종교의 통합보고서 둘째 격암유록과 요한계시록의 평행우주 인류 구원의 마지노선 설계도 발행처 출판사 입춘 소통 및 문의 이메일 알북1984 네이버 연락처 010-7188-6645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연대는 인류의 의식 진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대의식의 빛을 전하는 에너지가 됩니다.